어느 작은 마을의 건강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의 특별한 점은 주민 전원이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이곳을 방문하곤 했다. 마을의 비밀은 각 가정마다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레시피에 있었다. 이 레시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항상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네라였다. 미네라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던 사람으로 시간을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을 연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각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인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어린 시절에 미네라는 약골로 자주 아프곤 했다. 그런 그녀가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매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감귤류, 과일을 즐겨 먹으며 면역력을 키웠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햇볕을 많이 쬐며 지냈다. 이러한 생활 방식 덕분에 그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청소년 시절에 접어든 미네라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영양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비타민 A, C, E, K 등 각 비타민의 역할을 배우고 미네랄인 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했다. 특히 그녀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다양한 요리와 가공식품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요리는 언제나 가족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했고 그녀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미네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건강을 여는 비밀의 책을 남겼다. 그녀의 책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효능, 필요한 일일 섭취량, 그리고 어떤 음식에 각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그녀의 책 덕분에 건강마을은 보다 체계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해졌고 방문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미네라는 그녀의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마치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 우리는 이 뿌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비로소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녀의 사후에도 마을은 건강 비결을 잃지 않았고 미네라의 후손들은 여전히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마을 사람들과 전 세계에 그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 비결은 결국 그들에게 익숙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화로운 섭취에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에 먹을 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특히 장 건강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이 어떻게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했지만 늘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나라는 이름의 젊은 과학자가 이 마을에 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이름난 생물학자로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미생물의 연구로 주목받고 있었다. 리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난 단어를 처음 꺼냈을 때 사람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리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의 장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고 더 나아가 우리 전체 건강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들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리나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보겠다고 마음먹었고 이는 요거트,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나토와 같은 다양한 음식들로서 이 모두가 자연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가득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던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에도 강해졌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활기차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리나는 이 변화와 마을 사람들의 건강 개선을 보고 크게 기뻤고 자신의 연구가 실제 생활에서도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리나의 지혜에 감사하며 그녀를 장 건강의 선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을의 명예 시민이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주변 다른 마을로 퍼뜨리며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리나와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마법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에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매우 당황한 그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는 마을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건강책을 뒤지며 심혈관 건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정민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며칠 만에 자신이 숨쉬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사. 다음 목표는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정민은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을 피하고 대신 통곡물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3. 염분 섭취 줄이기. 짠 음식을 사랑했던 정민은 염분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모든 요리의 염분 양을 줄이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낸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민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며 이 데이터들로 생활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일상의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정민은 명상과 요가를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속 걱정을 비웠습니다. 6. 금연. 담배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고향의 전통에 젖은 정민은 금연에 결심을 하며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7. 절제 있는 음주. 그는 또한 술을 절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물과 차를 마시며 그의 선택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음주를 피하고 특별한 날에만 소량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8. 적정 체중 유지. 체중 관리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체중 목표를 세우고 매주 어느 정도의 무게가 변화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칼로리를 계산하기보다 건강한 선택을 생활화했습니다. 9. 충분한 수면. 정민은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며 일관된 시간을 취침과 기상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10. 건강한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정민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민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이상 병원 방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심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본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정민의 이야기는 꾸준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정의 증거로서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절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커진다.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거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야기는 갑자기 나타난 건강 문제를 겪고 나서 자신의 삶을 바꾼 한 남자 김철수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 주변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평소에는 무심코 넘겼던 통증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했다. 철수는 당장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철수에게 관절염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철수에게 더 늦기 전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라고 권장했다. 관절염 진단은 철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태를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의사는 철수에게 몇 가지 간단한 운동을 추천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첫 번째로 걷기를 제안했는데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들고 유연성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였다. 이는 심폐 기능 강화와 하체,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주는 운동이었다. 세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였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허벅지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었다. 철수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네 번째는 벽에서 밀어내기였다. 이 운동은 팔과 다리의 근력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었고 관절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았다. 다섯 번째 운동은 누워서 자전거 타기였다. 이는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번갈아 가며 자전거를 타는 동작을 하는 운동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이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철수는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무릎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활동성이 다시금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관절 염려 없이 다시금 평상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철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운동이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울림 있게 체험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관절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철수의 사례는 건강한 관절을 위한 사소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